숙제 그러니까 다들 잘했더라고요. 좀 어렸을 텐데 잘했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2시부터 12시랑 반부터 시험을 봅시다. 필기 볼펜 말고 연필이랑 지우개, 샤프 이런 거 잘 들고 오고요. 공학 계산기를 여러분들 꼭 들고 오고, 뭐 오늘 또 숙제가 하나 더 나가는데 여러분들 완전히 공부를 안 하기로 이제 결심한 학생이면 이제 괴롭겠지. 뭐 이렇게 매번 숙제가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숙제는 이제 거의 뭐 시험의 반 그림자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좀 알아야 되니까 유형들 보면서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핵심적으로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숙제 하나 더 낸 거는 다음 주 시험 시간에 시험 내세요. 알죠? 그걸로 이제 출석 이거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내용은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2시간.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처음 했었는데, 일렉트릭 필드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그리고 전위, 일렉트릭 필드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그리고 전위, 얘네들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우리가 여기를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이 아래쪽을 밸런스 밴드라고 했어요. 표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긴 실리콘 샘플을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에너지 밴드를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EF 이렇게 되겠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쪽에 더 가까우니까 얘는 엑스트린식, 그러면서도 이제 N타입이다.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양단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을 뭐 플러스 1V나 마이너스 1V 이렇게 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0V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접지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플러스 1V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알았죠? 여기가 0V고 여기가 1V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항이잖아. 저항. 요거 R, A분의 L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길어질수록 이제 저항이 더 생기니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0V였는데 1V 걸어주면 여기 1V면은 0V가 이렇게 돼요. 이쪽이 1V고 이쪽이 0V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전 위가 감소합니다. 알겠죠?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위치나 요 위치에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어떤 에너지 밴드, 여기가 4.0, 여기가 4.0의 값이 있어. 근데 숫자 지금 기억 못하는데, 에너지니까 어떤 몇 일렉트론 볼트 이런 값이 있거든. 근데 그 값에다가 내가 요걸 해주니까 이제 각 위치별로 얘네들이 에너지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걸 표시하는 게 있고요. 내가 어떤 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QV, 그러니까 전 위가 여기가 0V, 0.5, 1 이런 식으로 X 위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전 위에다가 전 아래 곱하면 그게 몇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값이 있는 거에다가 내가 QVX 해가지고 X 위치별로 이제 여기 달라지는 거. 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물리 뒷부분을 봤으면요, 그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표현이거든. 그걸 우리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샘플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위치별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 위의 미분값, 위치에 따라 미분값이요. 그러니까 전 위가 감소되는 쪽으로 이 필드가 생깁니다. 전 위가 감소되는 쪽. 자, 그러면은 이 샘플에서는 이 필드가 1번이야, 2번이야. 전 위가 감소되는 쪽. 1번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기본적인 거. 자, 너 오른손을 들어. 기부수한 사람 없지? 이쪽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지금. 자, 하나, 둘, 셋. 했지? 했지? 안 하는 사람. 어? 태블릿 보면서 안 하는 사람 뭐야? 그래. 다 맞았어. 한 사람들은 다 맞았어.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틀린 사람 없었어. 자, 이쪽이죠. 이 필드. 이 필드가 전위가 1에서 0으로 낮아지는 방향 쪽으로 생겨. 자, 근데 그럼 요거는 내가 요 식을 Vx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ECX는 ECX 마이너스 상수를 마이너스 Q로 나누면 요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넣은 거야. 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교수님 여기에서 이건 EC에서 EV로 바뀌었죠? 아, 얘랑 EC나 EV가 값은 다르지만 이 간격은 항상 1.1V로 실리콘의 경우는 딱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1V 걸었으면은 여기가 낮아지니까 1V 걸면 밴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돼. 그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표현 하나, 여기에 대해서 표현 하나 같은 거야. 알지? 똑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자, EF는 지금은 거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EF는 이런 경우는 보통 표기를 안 하거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같이. 그래서 요거 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요런 걸 이해를 하면은 숙제 연습 문제 1장 숙제를 저번 주에 내줬죠. 그래서 어제 냈잖아요. 연습 문제 2장 숙제는 따로 제출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올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죠? 2장 거기 문제 나온 거 연습 문제 책에 있는 거 말고 한 문제 낸 게 있는데 그게 뭐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확산 계수와 확산 상수와 이동도 모빌리티 간의 아인슈타인 관계식 배웠습니다. 아인슈타인 관계식, 여기서 말하는 아인슈타인은 그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업적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쪽 반도체 쪽에서도 업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했는데 J는 그래갖고 J 드리프트 이 필드에 의한 전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지난주 배웠던 확산에 대한 전류가 있죠. 만약에 농도차가 있으면 그 전자가 이동을 하거나 홀이 확산해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류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J 디퓨전 밑에 아래 숫자를 DIFF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 그 고체 내에서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찌됐건 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럼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는 없을까,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견한 거야. 이동도 같은 경우는 얘는 이걸 얘기하려면 반드시 일렉트릭 필드가 양단 간에 걸려 있어요. 양단 간에 어디든 그 위치에 따라서 전위 차이가 있어야지 그거에 따라서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하고 홀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일렉트릭 필드랑 관계없이 농도 차이, concentration gradient가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본질은 다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캐리어들이 전하들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것에 어떤 관계가 없을까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시다. 자, 평형 상태의 반도체는 페르미 준위 EF가 일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평형 상태, 우리가 관심 평형 상태가 해가지고 자자자 기울이지 마. 이런 평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평형 상태, 열이 이쪽은 뭐 하이 템퍼러처, 이쪽은 로우 템퍼러처가 아니라 샘플 전체가 다 동일한 온도로 돼 있거나 동일한 온도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딱 있거나,
또는 또한 어떤 평형이냐면은 이쪽에는 뭐 플러스 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걸리고 뭐 위에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게 아니라 그런 이 필드가 안 걸려 있는 상태가 많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걸려 있고 온도도 샘플 위치에 따라 부적으로 온도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걸 평형 상태라고 해요. 평형 상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비율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손잡이 아니 컵이야, 컵. 내가 여기다 커피를 따랐어. 이렇게 해놨어. 이걸 내가 흔들어 봐 순간. 그러면 이거 평형 상태 아니죠? 이렇게 추렁추렁하죠. 시간 지나고 천천히 다시 해가지고 추렁추렁했더니 다시 멈춰야지. 자, 그러면 얘는 이 평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컵에 들어있는 물처럼 외부에서 뭐 흔들리지도 않고 밑에서 뭐 불 온도가 올라가고 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정한 상태야. 그럼 평형 상태일 때 요 물의 수면,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정의 또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5이고 그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비교하자면 물방울을 발견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은 바로 여기.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0에 가까운데 여기는 0.5예요. 여기가 평형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평형 상태에서는요 일정합니다. 일정할 때는 우리가 일정한 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값이 일정한 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커져? 작아져? 0이. 일정한 거, 그러니까 상수 같은 거 미분하면 0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D, E, F 위치에 따라서 이거 하면 이거 뭐라고? 0. 일정된 평형 상태. 자, N형 반도체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N형. 그런데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내 그런데 얘는 사실은 어디가 도핑이 많이 되고 어디가 도핑이 적게 되는지 그냥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얘가 국부적으로 위치별로 이제 도핑 농도가 다르다고 해보세요. 달라. 그때 얘를 이제 에너지 밴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딱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N타입이에요, P타입이에요? N이야, P야? 이런 걸로 질문 가지고 한 명씩 대답하기는 좀 너무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잖아. 다 알잖아. 좀 더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저번처럼 출석을 부르면서 이제 대답을 했거든. 저건 N타입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왼쪽 있고 가운데 이제 오른쪽 있어요. 도핑이 더 많이 된 데는 왼쪽이야, 가운데야, 오른쪽이야. 도핑이 제일 많이 를 출석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름 부르면 대답을 왼쪽이요, 중간이요, 왼쪽, 중간,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알죠? 출석 부르겠습니다. 27명 번. 자, 강민석. 네. 얘가 아니래. 왼쪽이요. 자, 뒤 학생들 남들이 앞에 뭐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권대영. 왼쪽입니다. 김강무. 왼쪽입니다. 김민석. 왼쪽입니다. 김세진. 네. 왼쪽. 김승준. 왼쪽입니다. 김연수. 왼쪽입니다. 나대영. 왼쪽입니다. 박성준. 왼쪽입니다. 박형수. 왼쪽입니다. 변채린. 왼쪽입니다. 송준영. 왼쪽입니다. 신예빈. 없어? 안영민. 왼쪽. 오태민. 왼쪽. 이은호. 왼쪽입니다. 이환희. 왼쪽입니다. 이효림. 왼쪽. 임지혜. 왼쪽입니다. 전시환. 왼쪽 같습니다. 전진현. 왼쪽입니다. 정준민. 왼쪽입니다. 조혜진. 왼쪽입니다. 조은성. 왼쪽입니다. 최상국. 왼쪽입니다. 허시영. 왼쪽입니다. 황희민. 왼쪽입니다. 최상국. 네. 왜? 왜 왼쪽이야? 헤르미 레벨하고 가까운 쪽이 더 도핑이 많이. 뭐가 가까워? 헤르미 레벨.
쪽이랑 페르미 레벨이랑 컨덕션 밴드 쪽이 더 가까운 쪽이 도핑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 숙제 해보면서 그 식에서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EF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EC 마이너스 EF 그게 작을수록 도핑이 많이 된 거예요. 전혀 많은 거. 알지? 잘했어. 자, 그런데 쟤는 평형 상태여가지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EF가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울기 변화 없잖아요. 일직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이 도핑 많이 되고 오른쪽이 도핑 좀 덜 됐구나. 그런데 얘는 전체적으로 다 어찌되건 N타입이구나. 이렇게. 자, 하나 더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페르미 에너지벨을 이렇게 이제 에너지 밴드 표시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P타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배우는데 하나 더 나옵시다. 이거 시험 볼 때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다 점점점이야, 맞지? 가운데 EI 이렇게 있어. 얘는 뭐냐? 인트린직 에너지 레벨. 도픽을 안 했을 때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그냥 인트린직 레벨.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EC, EV 이렇게 있으면요. EI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그냥 그린 거야. 알지? 그래서 EF잖아 이게. EF는 P타입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N타입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EI까지 표시를 한다면은 여기 중간 그래서 여기 그냥 내가 이음을 이렇게 그냥 점점점으로 하면 그리고 여기가 EI 이렇게 되니까 EF가 EI보다는 분명히 이렇게 표시돼 올라가 있으면은 여기 올라가 있으면 이 부분도 N타입인 거죠. 근데 내가 뭐 실수로 해가지고 EI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N타입이 아니야. P타입으로 그려버린 거예요. 알지? 이해되죠? 자, 얘는 평형 상태이면 평형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N타입이니까 J는 이렇게 하고 드리프트 플러스 디퓨전 이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0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 평형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거 드리프트 플러스 디퓨전에서 전자가 여기 플러스를 되는 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되는 거 이게 0인 거예요. 알지? 이게 0. 자, 저게 0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인슈타인이 식을 유도한 거야. 우리는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 결과식 이런 게 중요하다. 파란 점. 자, 보세요. 요거는 눈에 익은 식이죠. 이거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 N타입에 2에 마이너스 EC-EF 나누기 KT. 만약에 T가 300 켈빈이면은 KT는 0.026 일렉트론 볼트. 0.0258 마크 나오거든. 근데 0.026으로 하세요. KT는 0.016 일렉트론 볼트야. 또는 26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층이니까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얘를 내가 앞에서 그러니까 요를 n이 즉 이거라 했잖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dn dx 그러니까 x 위치에 따른 농도 기울기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지금 요거 값이 바뀌잖아. EC-EF가 앞에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n 값이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바뀐 거든. 전자 농도가 왼쪽이 도핑 제일 많이 됐으니까 전자 농도가 제일 높고 오른쪽이 전자 농도가 그중에서는 제일 낮아. 근데 그게 위치에 따라서 n 값이 바뀌니까 요걸 이제 미분해 보면 dn dx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미분한 거야. 미분하면 여기에서 그래서 nc 나오고 요거 나오고 kt 나와. 그런 다음에 요거를 뒤 하나 붙여줘. 그런 다음에 얘를 됐어. 1-8-5 뭐야? 책에서 이제 불러줄게요. 책 없는 학생들 대부분이니까.
이게 그 식 같은데 저거 같은데. 응 맞아. 식 1-8대 저거 이거야. 자 그런 다음에 지금 n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런데 요 식 내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n으로 다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이거는 똑같은 형태니까 n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일렉트릭 필드 위치에 따라서 앞에서 지금 수업 시작하면서 했던 식 있죠? 요거를 이제 변형해서 집어넣어.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dndx가 요걸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위치에 따른 전자의 농도가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JN 이꼴 됐던 식에서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 dndx 디퓨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전자의 농도가 위치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dndx 식을 유도해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식 안에 이 n 이 꼴이 하나 또 있어. 그래서 이 꼴을 n으로 바꿔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보니까 dec 오버 dx 요거가 앞에 썼던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q가 돼.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런 다음에 JN은 0인데 그게 드리프트 커런트 플러스 디퓨전 커런트인데 디퓨전 커런트 뒤쪽에 보니까 dndx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유도하라 이런 거 안 물어봐. 알지? 유도가 됐어. 그럼 이거가 0이 돼. 그러면 얘를 자 우변으로 통째로 옮겨. 얘를 우변으로 통째로 옮기고 q 지워버리고 n 지워버리고 또 이 필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은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에서 전자의 확산 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의 확산 계수, 그 온도에 따른 확산 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뭐냐면은 KT 나누기 Q 곱하기 그 도핑 농도에서의 미동도라는 값이 같다.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쉬운 표현식으로 하면 dn 나누기 mu n.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0. 상원에서 0.026이라고 하는 그거를 Q로 나눠줘. 자, 0.016 일렉트론 볼트를 얘를 몇 쿨롱으로 나눠주면 얘는 뭐야? 0.026 단위는 0.016 일렉트론 볼트를 1.606 마시아에서 19 쿨롱으로 나눠주면은 단위 뭐야? 볼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밑에 쿨롱으로 나눠줬어. 일렉트론 볼트 뭐 쿨롱이라고 하면 이제 혼나. 보세요. 이거가 1.6과 10할 19 쿨롱을 그냥 요거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 그치? 자, 첫시 이거 이 부분을 지금 순간 뭔 헛소리지?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둘째 주랑 그 기초 개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다시 그렇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 일렉트론 볼트가 뭐지?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따져봐. 자, 이 역점이 있는 거지. 알지?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그 온도에서 이거랑 이거는 0.026이라는 비율을 가진 거야. 0.026 비율을. 오케이?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온도 주어줬어.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온도 주었으니까 온도 알지? 그러면은 둘 중에 이걸 알면은 내가 이걸 알 수 있고 이걸 알면은 이걸 알 수가 있어. 알겠지? 이 비율이 0.06.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근원은 달라도 하나는 일렉트릭 필드에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농도차에서 움직이는 건데 본질은 둘 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면 움직이는 거거든. 걔네들이 저 본체 반도체 안에서는 예를 들어 상온에서는 저런 식으로 0.06이라는 비율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KT가
400켈빈. 그럼 여러분들 K 볼트만 상수는 이거는 값이 주어지거든. 나도 이거 못 외우거든. 여기다가 이제 300켈빈을 곱하면은 총 계산해 보면 0.026 뉴트론 볼트가 나와. 자, 만약에 T가 300켈빈이 아니라 여러분들 400켈빈을 못할 거야. 여기에다 곱하기 400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숫자 비행 귀찮거든. 근데 이걸 때 약간 이제 테크닉도 아니고 곱하기 3분의 4 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굳이 해가지고 하다가 괜히 뭐 수점 자리 뒤에 나와가지고 막 그자고 틀리고 막. 왜냐면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들어가 있는 0.0258인가 나오거든. 그럼 사람들이 또 여기에다 또 400 곱하면 또 이제 숫자가 또 막 달라지니까 복잡이 귀찮아지는 거야. 내지는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거의 3분의 4 하면 이게 400켈빈 생각합시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일 때는 이러고 홀일 때는요 이 부분만 바뀌래. 부분 똑같아. 요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지? 중요합니다. 자, 300켈빈에 있는 어떤 샘플이 있는데요. 도너가 3 곱하기 10의 15승 퍼 센티미터 3승, 억셉터가 7에 곱하기 10의 15승 퍼 센티미터 3승으로 도핑됐어. 도너. 자, 얘는 P타입이야, N타입이야? P, N. 훨씬. N타입이야, P타입이야? N? 찍었어? 왜? 섹터가 억셉터가 더 많잖아. 그 P타입이지. 도너가 더 많으면 N타입이고. 맞아요. 억셉터가 좀 더 많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P타입이야. 근데 억셉터가 많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맞은 건데 많으니까 N타입이라고 하면 되지. 자, 그럼 얘는 P타입입니다.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식할 때 그냥 식을 P로 써야겠지. 자, dP. 자, 이때 실리콘 조각에서 전공의 확산 상수는 몇인가? 됐어요. dP 0.016 이렇게 곱하기 UP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N은 이거, P는 이거예요. 그럼 합치면 몇이에요? 얘랑 얘 합치면은 자, NA 아니 AND구나. NA 억셉터 도너 농도 플러스 ND가 치면은 1 곱하기 10의 16승 퍼 센티미터 3승이지. 그치? 맞지? 자, 저런 거 표에서 볼 때 MP 둘 다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갈 필요 없고 내가 앞으로 쭉 돌릴게요. 이거 여기지? 여기서 1 곱하기 10의 16승 여기에서 지금 N타입이라고 했어? P타입이라고 했어? 허시현이? P타입이라고 했지? P타입이면 여기 쭉 올라가. 그럼 몇이야 이게? 1200 몇씩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은 1235 이 정도 읽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1210으로 읽으면 틀려요. 1250으로 읽으면 틀려요. 막 그런 얘기 하죠. 1300으로 읽으면 틀려. 근데 1200 몇씩 그거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안나 서치가. 아, 수업 때 미국 갔다 왔는데 아, 좋더라고. 캘리포니아. 어이 뭐야 근데 왜 410이야? 네, N 혹시 N 읽었나 N? 자, 요런 표현 주어집니다. 아, 점선이 잠깐 여러분 점 보세요. 점선은 전자 이동도고요. 실선이 홀의 이동도예요. 그러니까 실선을 읽었어야 돼요. 실선. 그러니까 10의 16순에서 쭉 올라가 보면은 얘가 400이고 얘가 500이니까 420 cm 제곱 퍼 볼트세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0.026 볼트 곱하기 420이었지. 410. 얘는 이 정도니까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 세크야. 그러면은 볼트 지워지지. 곱하면 얘 11이야.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그러니까 뭐가? 홀의 확산 계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풀지 마. 요거는 풀지 마. 알겠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관계식 통해서 이걸 알면 이거 알고 이거 알면 이거 알고 온도 정해지면 딱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본 이 PDF에서 여기서부터 뒤에 나온 내용들은 보니까 아주 뭐 중요한 내용들 아니야. 그래서 넘어갈게요. 근데 요거만 설명할게요. 얘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도핑을 해줬어. 이제 열평 상태 됐어. 이 필드 안 걸려 있어. 그럼 그때 평 상태의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평 상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로 붙여서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N 타입 반도체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실리콘이야. 여기다 내가 빛을 요거의 밴드갭보다 큰 빛을 가진 당파장 빛을 내가 쬐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쬐줬어. 그럼 여기에 EV, EC, EF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1.1일렉트론볼트보다 큰 어떤 빛을 당파장 빛을 쏴주면은 여기는 전자들이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표시하고 여기는 홀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런데 샘플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만 이 부분에다만 쬐줬어. 그러면은 이 그 부분에는 전자와 홀이 이제 과잉으로 생기는 거죠. 전자와 홀이 이제 같은 수만큼 생겼죠. 과잉으로 생긴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가만히 보면 다시 평행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쭉 농도가 높았던 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2차 넘으면 양쪽으로 3차 넘으면 이제 다 앞뒤로 다 퍼져나가는 거지. 이제 이 캐리어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게 내가 빛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과잉으로 형성시켜줘. 그러면 평형 플러스 과잉이 된 게 그때의 전자의 농도였지. 그 표현식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치? 이렇게 그 정도만 뭐 봐도 긴 내용은 봤는데 요거는 하나 해야 돼. 그리고 또 요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주어줘가지고요, 어떤 전자가 결합을 끊어서 에너지 갖게 됐어요. 그걸 이제 밴드에서 표현하면은 여기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갔어. 그리고 여기는 홀이 생겼어. 그런데 올라간 전자는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에너지가 낮은 데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여기 중간에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내려와서 어디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려왔어? 없어? 근데 여기로 내려오면은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 들어갈 때가 있는 거야. 들어왔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과정을 우리가 리컨비네이션, 스펠링 따라 쓰지 않아도 되겠죠?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한국말로는 재결합입니다.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겼어. 일렉트론 홀 쌍이 생겼어. 쌍. 근데 얘가 다 일렉트론이 다시 밸런스 밴 쪽으로 내려와. 그러면은 내려오면서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재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 전자는 잃어버립니다. 전자는 이걸 잃어버려요. 근데 에너지 잃어버렸으면 얘는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 원래 에너지가 전자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7 일렉트론 볼트였어. 근데 이만큼 내려왔으면은 이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는 1.1 일렉트론 볼트를 이제 발산한 거잖아. 근데 발산한 형태가 이제 빛이 될 수도 있고요, 열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발산한 형태가 이제 열이 뭔가 우리한테 유용하겠어요? 빛이 유용하겠어요?
열 아니야. 전자제품에 열나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빛이죠, 빛. 그러니까 특별히 뭐 열도 어떻게 쓰려면 쓰는데 그 전자제품에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열받고 뜨거워지면은 저 오작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열은 별로 좋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는 그게 이제 빛 에너지로 나오는 효율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무슨 갈륨 아세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반도체들 그러거든.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재결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없는데 있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이 에너지 밴드는 지금 우리가 실리콘으로 얘기하니까 실리콘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를 그린 거거든. 그리고 그 중간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실리콘이 아닌 다른 애톰이 만약 거기 섞여 있으면요, 다른 애톰들은 그 중간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탈들이에요. 메탈이 어떻게 다른 식으로 간에 예를 들어서 섞이거나 순도가 낮아지는 거지. 섞이거나 그러면은 걔네들 아니면 만드는 과정 중에서 메탈들이 그쪽 남아서 그 안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걔네 메탈들은 에너지 스테이트를 중간에 가져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여기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빛을 나오게 하고 싶었어. 오케이? 예를 들어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했거든. 빛이 나오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만드는 과정이 아니면 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데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진 메탈 금속 같은 게 이제 있어. 그러면은 전자들이요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딱 잡히게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말 그대로 함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트랩됐다 그래. 트랩.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와야지 빛이 나오는 건데 중간에 해버리면 어떻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별로 지금 우리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는 7번, 8번은 딱히 할 거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시 올라왔다 했더니 안 가져왔어. 자, 우리 그 한 학기 그반 학기 지금 진도 내용 우리 첫 주에 일반 물리에서 중요한 물리 개념들 우리가 배웠어요. 일렉트론 볼트도 그때 배웠고 그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기초. 자,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실리콘의 결정 구조. 그래서 이제 얘는 다이아몬드 구조로 가신다. 그래서 그 안에 FCC랑은 다르게 테트라헤드랄 삼연체 자리에도 실리콘들이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가 엇갈려서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의 밀도 같은 것들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의 결합 모델, 본딩 모델 그래갖고 실리콘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 예를 들어서 3족이나 5족 그러면 아세닉 또는 뭐 포스포러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는 전자를 하나 내놓고 어떤 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본딩으로 배웠어요. 근데 그걸로는 기초적인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심한 내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분포 모델 실리콘을 이제 우리가 E, C, E, V 이래서 하고 쩝쩝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 그랬어요. 위쪽이 우리가 에너지고요. 아래 이 X축, 그러니까 Y축이 에너지고 X축은 말 그대로 리얼 스페이스, 위치라고 했어요. 위치 그대로.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에너지 밴드갭이라고 그러고 EG 표시하고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고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위쪽, 안 차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래쪽 이 두 개만 선을 긋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표시하는데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그래도 돼. 근데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한 줄씩만 이렇게 되는데. 자, 에너지 밴드의 요거는 이제 물질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이냐, 메밀이냐, 또 어떤 새로운 뭐 다른 반도체, 올리다이 설파이드냐,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반도체 나오면 반도체에는 에너지 밴드가 몇이냐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요거가 우리가 얼마나 작냐, 크냐, 엄청 크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전련체, 도체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돼서 첫 시간에 이런 것도 했었죠. 여러분들 I, V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거에서 기울기가 R분의 1이고 이런 내용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저항에 대해서 제대로 하질 않았는데 지시한주 수업할 때 우리가 이제 저항 얘기를 하면서 저항은 이렇게 로 A분의 L이다. 샘플이 어떤 게 생겼냐에 따라서 얘는 다르다. 생긴 거 샘플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카파냐, 분이냐, 실리콘이냐 그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우리가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 전류 흐름을 저항하는 정도 그래서 100옴이냐, 1kg이냐, 1메가옴이냐 이런 식으로 옴으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이 물리량을. 자, 그런데 요거를 할 때 얘는 레지스티비티, 얘는 레지스턴스. 레지스티비티는 비저항 또는 저항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고 얘는 단위가 옴, 센치 또는 옴미터 또 센티미터 쓰세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여기 전자와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에서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농도가 얼마나 되냐 왜 농도를 알아야 돼요? 첫 시간에 J 이꼴 NQV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캐리어가 전달량이 얼마냐 그리고 속도가 얼마냐 그리고 걔의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J 값이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고 전자 하나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J 값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전자의 농도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density of state 배웠고요. 그래서 얘는 EC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density of state 배우고 그리고 밀접한 상태 얘는 잠깐 배운 다음에 이거랑 합쳐져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 얘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확률. 얘는 특별히 뭐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랑 우리가 각 에너지 스테이트별로 적분해서 해보면은 전자의 농도가 나오고 홀의 농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책에 없는 보충 자료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그리고 설명을 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에서 페르미 함수 이런 거 이제 계산할 거 나왔죠.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 만약에 에너지 스테이트 EF가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때 전자 농도 얼마냐? 그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 거기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 여기에서의 전자 발견 확률 몇이냐? 그럼 그 식에다 놓고 이제 우리 계산해 보면 되죠. 공학 계산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자 전공의 농도 배우고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는 이제 온도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저온, 고온 해가지고 여기 프리징 돼 있고 그러니까 익스트린징 영역이고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얘가 고온이거든 얘가 저온이고 1/T로 나타내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트린징 영역이 된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들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중요한 내용. 안 올렸구나. 이거를 3차 숙제를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가지고 저거를 올려놓을게. 이게 뭐냐 딱 보고 여러분들 이제 현실 파악 이게 오늘 시험 보려고 했던 거거든. 내가 과연 풀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야 돼. 지금 38분인데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1시 50분에 시작할까요? 우리가 컨덕티비티를 배우고 얘는 NQ, UN 플러스 PQ, 뮤, P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얘는 GMS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랑 앞 시간에 했던 비장이 역수의 단계라고 했어. 역수. 그래서 얘가 단위가 옴센치니까 얘는 단위가 인버스 옴 센티미터 옴, 인버스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비저항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별해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또는 전기 전도도로 반도체, 부도체, 도체에 대해서 측정해봤어요. 변수는 뭐냐면은 온도. 상온에서 내가 어떤 거를 재봤는데 이렇게 나왔어. 온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비저항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원식성.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딱 플로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또 어떤 거는 했더니 이렇게 됐어. 어떤 거는 이렇게 됐어. 플로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 B, C, D. A는 온도에 따라서 거의 변함없이 일정하고요. 경향이. B는 온도에 따라서 비저항이 감소를 했어요. C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비저항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저항이 증가했다. 그 말은 뭐야? 전류가 더 잘 안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얘를 비저항에 대해서 플로팅을 했는데 이제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플로팅을 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부산만 이제 디비지는 거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A, B, C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에 딱 다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뭘로 할까? 비저항을 할까? 아니면 전기전도도로 할까? 뭘로 하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A, B, C가 부도체, 반도체, 도체 중에서 뭔지 써봐. 자기가 생각하는 A가 도체 같은데 B가 도체 같은데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자, 보세요. 시그마는 이걸로 되잖아요. 근데 부도체의 경우는
이거 자체가 워낙 없어. 농도 자체가 워낙 없어. 에너지 밴드가 커. 워낙 없어.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가 이거를 뛰어넘을 만큼 이것도 작은 게 아니야. 값이 커. EVES가. 그래서 얘는 온도에 따라서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부도체인 거죠. 자, B번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생각해보세요. 반도체를 A나 C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고도체의 중간이고 우리가 조절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중간 어디가 있어야 될 거예요. B가 반도체죠. C는 도체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이거 두 개가 딱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온도에 따라서 얘는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C번 같은 경우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져. 오케이? 자, 우리가 모빌리티를 이거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은 모빌리티 스캐터링 온도에 따라서 한쪽은 모빌리티만 보면 돼요. 용어 자체가 찾아보세요. 포론. 자, 이게 포론이 온도에 따라서 전자가는데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요, 이 온도에 따라서 포론이 항상 큽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전자 가다가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전력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론 스캐터링 때문에 C 같은 경우는 도체는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론 스캐터링 때문에요, 전기 전도도가 떨어져요. 오케이. 자, 근데 반면에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얘가 온도에 따라서 요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아니, 익스트린직으로 내 도표 해놨는데 온도가 막 600, 700K 막 높아져. 그러면은 인트린직 될 정도로 밸런스에서 컨덕션을 더 많이 전자들이 캐리어들이 더 많이 생기죠. 이 값이 이런 거. 알았지? 그래가지고 얘도 물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요, 온도에 따라서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전도가 올라가. 그래서 어떤 내가 신소재를 만들어냈는데 얘가 도체야, 반도체야,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할 때는요, 온도 실험을 해봐요. 온도 실험. 온도별로 얘가 전기전도도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거에 따라서 얘는 본질이 금속이다, 본질이 반도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 더 가볼까? 만약에 어떤 걸 했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어. 근데 온도를 낮추니까 상온도 내려오니까 떨어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위저항이 갑자기 거의 0이 돼버립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 저항이 0이 돼버린 거야. 저항이 0. 알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전류를 할 때 전선이 아무리 길어져도 전력 손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가 이런 거예요. 또한 이제 금속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금속에 대해서 했는데, 금속에 대해서 비정을 따졌는데 이렇게 세 개 달라져. 높아져. 그러면은 같은 금속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은 불순물이 더 많으면은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생겨가지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순금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5%, 19% 다른 걸 섞었어. 그러면은 이 값이 이렇게 더 커집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또 같은 조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금속이 있었는데, 비정이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말한 얘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콜드 워킹, 냉각 가공을 하면은 이 그레인들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레인들이 더 많아지면은 조성 같더라도
전자들이 가는데 그레인 내에서는 쭉쭉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레인 바운더리를 넘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전자들이 배리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더 많고 사이즈가 작으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드 워킹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레인이 사이즈가 작아졌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은 얘는 순금속인데 그거에 비해서 낮아지 비저항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자, 2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2단원까지 이제 시험범위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험범위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처음에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배워서 일렉트릭 필드 배웠고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열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터멀 벨러시티가 몇이야? 2.2m 곱하기 10의 7cm/s. 이게 드리프트 그 벨러시티보다 훨씬 크거든. 그렇지만 이런 서멀 벨러시티의 서멀 모션에 의한 걸로는 전류가 기여가 되지 않는다. 그냥 네트로 따지면 다 제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샘플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서 그 안에 전이차를 발생시켜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은 그거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이동하면 우리가 그걸 드리프트라고 했어요. 그 움직임을 드리프트. 그 드리프트 벨러시티가 이제 캐리어에 생기면은 걔네들로 인해서 전류의 기여하는 농도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동도라는 전자의 이동도, 홀 이동도, 일렉트론 캐리어 모빌리티, 홀 캐리어 모빌리티, 캐리어 모빌리티 개념이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필드를 걸어주면은 속도가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이동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단위가 좀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 이동도는 V 나누기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되고 또는 우리가 앞에서 해보면은 이 운동량에 대해서 쭉 식을 정리해 보면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유효 질량분의 Q 곱하기 일렉트릭 곱하기 인프리 타임이다. 인프리 타임.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캐리어가 어떤 샘플 안에서 속도가 느리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유효 질량이 클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인프리 타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확 부딪히면은 V가 낮아지는 거죠. V가 있는 게 J 이퀄 N 큐브에서 그 V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J 값이 달라지는 거죠. 전자 이동도, 홀의 이동도 이 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리고 1장에서 아까 서머리 할 때는 얘기를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유효 질량, 전자와 전공의 유효 질량 개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더 원래 전자 질량보다 더 낮아. 그래서 0. 몇 이런 식으로 비율로 표시가 돼요. 기억나죠? 자, 드리프트 캐리어들이 가되면서 드리프트 메커니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논 스캐터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온화 임퓨리티 스캐터링,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은 외우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도에 따라서 농도를 따질 때는 99의 농도를 따질 때는 억셉트의 농도, 도의 농도를 다 따져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한쪽은 포논이고 한쪽은 임퓨리티야. 근데 이제 농도가 바뀌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서 아래쪽만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 이걸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기 전도도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 시그마는 이제 뜯어보니까 NQ는 플러스 PQ는 P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줘야 되는데 도체의 경우는요
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J equal NQ new N 이런 거 할 때 그 N만 얘기했던 그 이유 이제 일반식으로 나타내고 시그마는 N과 P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줬던 그 4차 숙제 있잖아요. 1번인가 2번인가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도핑을 뭘로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N타입인지 P타입인지 구별해.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N타입이다 그러면은 N을 넣어야 되고 NP 이꼴 NI 제곱에서 홀의 농도도 알 수 있죠. P도 나죠. 근데 뮤 N과 뮤 P는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건 이제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표에서 읽으면 돼요. 표에서 읽어서 그 값을 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N타입이다 그러면은 이 N 값이 훨씬 겁나 크거든. 10에 막 16승 17승 그러거든. 그럼 P 값은 막 10에 15, 10에 4승 3승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 N타입이면 이 뒤에 항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소수점 저 뒤집자 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식 써놓고 만약 N타입이면 그냥 이건 생각 안 한다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뭐 소수점 저 7, 8번째짜리 9번째짜리에서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뭐 이제 측정 범위를 넘어가는 거거든.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고 좀 문제를 접근하세요. 그 입표도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도 그렇고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읽을 때 모빌리티 읽을 때 꼭 알아야 되고 저항 농도에 따라 저항률을 딱 읽을 때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확산율 좀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전자는 마이너스가 안 붙고 홀에 대한 디퓨전 커런트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해서 총 식이 결국 요걸로 이제 정리가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처음 배운 내용인데 자 맞다 틀리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전압을 걸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1.1V를 걸어주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뛰어오른다. 맞다 틀리다. 여기다가 내가 1.5V를 걸어주면은 이게 실리콘이라고 하면은 1.5V를 걸어주면 여기 전자 위로 뛰어오른다? 아니 전혀 아니죠. 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이걸 뛰어넘는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게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이쪽이나 이쪽에다가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네가 통째로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괴물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자에 있는데 에너지를 준다고 밑에서 펑 치면 판자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전압을 건 거는 판자 위에 사람들이 아까 28명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을 딱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올라가죠. 그 상황이야. 어떤 학생이 그걸 물어봐서 그래. 그래서 순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압 건다고 여기 있는 전자가 튀어 올라간다. 1.1V 걸면 튀어 올라가고 0.5V 걸면 못 튀어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지만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밸브가 걸린다는 거 지난 시간 오늘은 안 했는데 지난 시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평평한 데도 있어요. 평평하면 얘는 이 밸브가 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쪽으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플러스 1V를 걸면은 이거가 이쪽에다 플러스 1V를 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1V, 0V니까 이 필드의 방향은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 필드의 방향은 에너지 밴드가 증가하는 방향. 에너지 밴드는 이쪽으로 증가하죠. 이쪽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필드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일 거예요. 그렇죠? 식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에너지 밴드가 기울기의 방향과 같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아인슈타인 관계식 다 외우거나 그런 거 없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상황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질문을 보내는 시간을 다음 주 화요일 11시 59분까지 합시다. 그리고 화요일 날 4시에는 질문이 있으면 와서 그거 하고, 질문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4차 숙제를 좀 부분으로 풀어줄 그때쯤 됐으면 이제 공부 거의 됐을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중앙고사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면담 또 이렇게 엑셀 파일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해야 돼, 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면담 수업 시간에 거의 나 혼자 떠들잖아 이게. 여러분 대답 잘 안 해. 수업 시간에 뭐 다른 얘기를 할 시간 별로 없잖아. 근데 면담 시간에 나 알게 되는 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고 3시부터 전공이 3시간짜리 또 있는지 나는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나는 몰라. 이정 교수님이랑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3교시 때 너무 표정이 너무 다들 썩어 있대. 그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인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면담 시간에 뭐 힘든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다는 못 들어도 그냥 뭐 2시 45분에 끝냈는데 좀 5분 일찍 끝내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담도 중앙고사 끝나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지도 이 정도 나가고 이제 시험 보면 될 것 같은데.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놓친 거 없냐? 라면 아직 남았으니까 가져가고요. 진료 안 가져가면 이제 대학원생들 뿌려야겠어요. 됐어. 예, 수고했습니다.